반갑습니다. 빡공쌤입니다. 자,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등식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신 용어는 아니실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항등식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셨을 텐데, 자, 등식이라는 게 있죠. 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등호, 같다라는 기호입니다.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3은 4, 등호로 포함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등식이 맞다가 되겠습니다.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그 등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항등식이라는 게 있고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니들이 좋아하는 줄임말이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2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4인 거죠. 쌤 이거 넘기고 0은 0이 나와요. 이게 아니죠. x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성립하고요. x에다가 2를 넣어서 계산해도 여전히 같다. 이거 성립하지요. x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도 같다. 성립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 우변에 있는 x에다가 어떠한 수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이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쵸?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의 정의를 배우시죠? 지금 내가 이제 알려드리는 방정식의 정의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정의가 아니라 중학생들이 배우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배우셨다는 거죠. 자, 방정식이라는 것이 뭐냐? 미지수, 보통 x가 되겠죠.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x는 4. x에다가 1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야. 그쵸?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 넣을 수 있나요? 물어보면 대다수의 친구들이 없어요. 왜 안 돼요? 1 넣으면 2 되잖아요. 4 아니에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방정식의 정의가 뭐라고요?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지만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일 필요는, 그러니까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되나요? 그래서 x에다 1을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거짓일 뿐인 거야. x에다 2를 넣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x에다 2를 넣으면 그냥 참일 뿐이야. x에다 3을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 x에다가 100을 넣으면 거짓이 되지요. 근데 어쨌든 니들은 주구장창 여기서 내가 이거 딱 써주자마자 뭐부터 떠올렸어요? 2부터 떠올리셨잖아. 그치? 방정식의 답. 주어진 방정식이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근데 얘를 성립시키는 x가 많아요? 안 시키는 x가 많아요? 성립 안 시키는 x가 더 많죠?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이 방정식을 성립시키지 않는 x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이제 안 시키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성립시키는 x값을 구하시오. 즉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근을 구하시오. 다음에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것이다. 거의 주입식 교육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쌤한테 배우신 친구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식에다 x에다 1 넣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넣을 수 있어요. 단지 거짓일, 성립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x에다 2 넣을 수 있나요? 네, 넣을 수 있어요. 단지
참일 뿐이에요. 단지 성립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빠꽁쌤한테 수학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등식, 그 중에서도 방정식, 항등식 중에서 항등식을 배워보자라는 건데 이미 항등식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뭐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그 어떠한 것을 임의의 x를 뭐 어떻게 집어넣든 상관없이 항상 좌변과 우변의 계산 결과가 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항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항등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46페이지인가요? 네, 46페이지네요. 46페이지 셈의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셈의 정리에서 다른 거 다 집어치우시고요. 1번 ax 플러스 b가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과 b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ax 플러스 b가 0 다음에 등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A는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 왜? A가 0이고 B가 0이어야 X에다가 뭐를 집어넣더라도 0 곱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돼버리죠. 그리고 0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X에다가 어떠한 것을 집어넣더라도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에 0 곱하고 X에 0 더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X에 0 곱하고 X에 0 더하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 앞에 0 곱하고 x 뒤에 0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강조한 게 0이 된다. 물론 강조를 하긴 했지만 더 강조한 건 뭐냐면은 x입니다. x. 자, 왜 그러냐면 x만 항상 문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물론 뭐 대부분 문제들이 이제 x를 문자로 잡고 a와 b는 상수 취급하면서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문제에서 선생님이 니들 한번 낚여봐 뭐 이러면서 여기 뒤에다가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a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A에 곱해져 있는 게 0이 돼야 되고 A에 더해진 게 0이 돼야 되니까 X가 0이 되고 B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내가 2번, 3번, 4번은 강조를 안 할게요. 1번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편해졌잖아요. 그쵸? 그 대신, 얘 좀 확인해 주세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문제인 건지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요거 3개나 빼주고 요거 하나만 강조했는데 남는 양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좀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항등식의 표현 이렇게 있죠. 적당히 별 하나 좀 쳐주시고요. 항등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그 말은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게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거를 잘 써먹자 이거보다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한번 잘 맞춰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에
다양하게 표현을 달리해서 나오더라도 너 항등식 문제네. 너 항등식 문제구나. 그렇지, 넌 항등식 문제야. 너 항등식 문제잖아.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번입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대요. 그러니까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관계없이 성립한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또 2번. 모든 x에 대하여. x란 x, 세상에 있는 모든 x. 수가 되겠죠.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자, 그리고 이제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의랑 모든은 같은 뜻으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고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라는 말은 x값에 관계없이 같이 보실 수 있겠죠. 성립한다. 됐나요? 자, 이 중에 어떤 표현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관없이 성립한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무조건 성립한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걸 통해서, 이 문제는 항등식 문제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 그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등식 문제를 시험에 내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나올 거냐? 방정식 문제는 뭐를 구하는 게 시험에 나오죠? x를 구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왜? 얘를 성립시키는 게 많이 없거든. 몇 개 없어.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 또. 그쵸?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립하는 거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방정식 문제가 출제가 되지요. 근데 항등식 문제는 아무거나 쓰면 답이야. 아무거나 쓰면 답이야. 이거 집어넣어 보시면 성립하겠죠. 되나요? 이런 거 집어넣어도 성립할 겁니다. 되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답이 돼버려.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쌤 항등식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겠네요. 그게 아니라 x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x 대신에 뭘 낼 거냐? 개수, 미정계수,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2x 플러스 3이 ax 플러스 b랍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만 봐서는 이제 얘는 이제 등식이죠. 아직까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식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보셔야죠. x를 구하여라. 다음은 성립시킨 x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건 방정식 문제인 거죠. 근데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때 a, b의 값을, 즉 미정계수,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계수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말은 이제 이게 항등식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방법의 이름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두 가지 배우실 건데, 계수 비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음 방법은 미정계수법 중에서 어떤 방법인가요? 1번 계수 비교법, 2번 수치 대입법, 3번 인수분해법, 4번 조립제법.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통째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1번은 그냥 비교법, 2번은 그냥 대입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정계수를 두 가지 방법, 비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비교법은 말 그대로 그냥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항등식은 x에다가 그 어떠한 걸 집어넣더라도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얼마야? 2죠. b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죠. 그래야 이 식이 2x 플러스 3이 되면서 왼쪽에 있는 식과 같아지죠. 그럼 쌤 0이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 x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아지면 x에다가 어떠한 수를 집어넣더라도 이 꼴은 등호가 성립한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법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입법, 수치대입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항등식의 개념을 쓰는 거죠. 항등식이라는 게 뭐라고?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뭘 해보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보자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아무거나 집어넣으라고 해서 27,456 이런 거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시면 되죠. 고생은 니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그런 거 안 집어넣고 어떤 거? 0.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얼마? 1. 좀 더 집어넣는다면 2. 근데 2도 너무 큰 것 같아. 그치? 어쨌든, 필요한 만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0부터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은, 좌변은 3이 되고요. 우변은 0 집어넣어 보시면 b가 되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x에다가 1 넣으면 얼마죠? 5입니다. 자, 우변 x에다가 1 넣어보시면 a 플러스 b가 되죠. 자, 근데 b가 얼마라고? b가 3이라고. 그럼 얘가 3이면 a는 2가 되면서 위에서 구했었던, 비교법을 이용해서 구했었던 a, b 값과 일치하게 답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쌤, 대입법은 하지 말고 그냥 비교법만 하면 되겠네요? 비교법이 더 쉬운데요? 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비교법이 문제에 따라서 비교법을 사용을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 대입법을 사용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문제에 따라 이 문제는 대입법, 이 문제는 비교법. 이렇게 되셔야 돼요. 물론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법을 쓰나 대입법을 쓰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문제에 따라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뭐가 더 간단하냐면 비교법이 더 간단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 좀 쉬운 학교에서는 둘 중에 뭐가 나오고, 둘 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둘 중에 뭐가 나오고, 위에 거, 비교법이 출제가 되고요.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는 학교에서는 대입법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A는 BQ 플러스 R 또 보이시죠? 그쵸? 나누기 어쩌고 하니까 또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개념 확인 코너? 한번 볼까요? 개념 확인 코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항등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 똑같아야 돼야죠. 왼쪽에 있는 식 보시면 5x예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식 보시면 5x입니다. 항등식 맞네요.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은 같아요? 다르죠. 항등식 아닙니다.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 쌤 달라요. 하실 수 있겠지만 좀 정리를 하셔야죠. 정리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서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얘랑 똑같아요? 물론 똑같을 수도 있어요. A가 1이고 B가 0이면. 근데 A가 1이고 B가 0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식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으로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푸셨던 문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푸셨던 문제인데 이번 시험에서 중간고사 시험에서
시험이 좀 쉽게 출제된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려갈게요. 2번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랍니다. 자, 이제 계수 비교법, 그러니까 비교법을 이용해서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보죠. 그래서 A가 얼마? 5가 되고, 비교해보죠. 그럼 B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쉽죠? 자, 좌변, 우변 비교해보시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3. 얘는 2. 얘는 1. 그러면 A는 4가 되겠고, B는 4. C도 4네?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시험이 좀 쉬운 학교에서는 비교법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냥 괄호 2번처럼 괄호 2번보다 더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아무튼 요 정도 수준에서 시험이 쉽게 나온 학교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이게 문제집이니까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푸세요. 얘는 항등식이니까 A, B 그냥 구하세요. 무슨 방법으로 구할지는 네가 알아서 정해서 푸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거 항등식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비교법 아니면 대입법으로 풀 건데 비교법으로 푸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무조건 간단한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수치 대입법, 대입법이 더 편할 때도 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게 더 편할 거냐, 비교법, 계수 비교법으로 푸는 게 더 편할 거냐라는 것을 문제에서 안 알려줄 거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간단합니다. 비교법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식을 보니까 어때? 마이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저분해. 정리가 안 돼 있어.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리할 시간에 뭘 하겠다?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뭘 대입하냐? 아무거나 대입하셔도 돼요. 지금 숫자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나요? 혹시 24,756을 떠올리셨나요? 그러면 그거를 대입을 해보세요. 한번 개고생을 해봐야 다음엔 그 짓거리를 안 하겠죠. 어쨌든 대입을 하되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잘 대입하면 더 잘 풀린다가 되겠습니다. 그지 같은 걸 집어넣으면 그지같이 풀리겠죠. 그렇죠? 안 풀린다가 아니라 그지같이 풀린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집어넣으셔야 잘 풀렸다고 할 수 있냐면은 0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돼버립니다. 얘는 마이너스 b가 되죠.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구해야 되는 문자가 b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구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대입할 건데 얼마 대입할 거예요? 2를 대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텐데 얘를 보고 그래서 x에다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되죠. 그러면 0이 돼서 없고요. 그러면 5가 됩니다. 그랬더니 a가 5가 구해졌어요. 자, AB가 다음과 같이 모두 구해진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뭐를 대입해야 되는지만 확인하도록 하죠. 물론 좌변과 우변을 다 풀어 제끼고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대입을 하자. 잘 대입하면 다 풀어 제껴서 비교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문제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1을 또 얼마를? 3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A와 B가 모두 구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항등식 이것으로 나눈
나눈, 그리고 나머지. 자, 2단원 들어와서 아까 좀 전에 A는 BQ 플러스 R 적혀있는 거 확인하셨죠? 여기도 적혀있네요 하면서 내가 그냥 쓱 넘어왔단 말이야. 거기서 부연 설명, 추가 설명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앞에서 다 했잖아. 그냥 나누고 나눠서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냥 A는 BQ 플러스 R 가시라고. 됐나요? 뭐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p를 뭘로? x 마이너스 1로. 그랬더니 몫이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다랍니다. 썼어요. 쓰고 났더니 p를 구하래. 상수항이잖아. 그럼 상수항은 오른쪽에서 상수항을 만들어내는 게 이 조합이죠. 얼마?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를 더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 썼더니 풀리잖아.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A는 BQ 플러스 R 얘가 갑자기 어디에서 또 나왔냐면 항등식. 우리 지금 항등식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항등식이라는 단원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항등식이 또 나왔을까? 검산식이잖아요. 검산식. A는 BQ 플러스 R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분배 막 다 해가지고 더하고 해서 다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식이랑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르면 잘못 보고 썼거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실수는 배제해야죠. 그리고 나누기를 잘못했거나 근데 나누기는 내가 할 게 아니잖아. 사실 누가 할 거야? 얘가 해주죠. 얘가 막 목도 구해주고 나머지도 다 구해주잖아. 내가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똑바로 써왔는데 여기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나누기를 잘못해줬다는 건데 이거는 문제 오류죠. 그럴 리는 또 없겠죠. 그것도 배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배제하고 나니까 이 식이랑 이 식,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은 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은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이 항등식 파트에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항등식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눴잖아. 그랬더니 나머지가 나온다잖아. 뭐 나눈다잖아. 그러면 그냥 쓰라고.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 3월 달이시면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게 3월 이후라면은 여기서 빠르게 나머지 정리 다음 단으로 넘어가셔서 실제 문제가 나올 쪽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만 지금 예비고 1학생이시라면 우리는 방학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3월 달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유형적인 어떤 개념적인 게 아니라 유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하셔도 된다. 지금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야. 뭐 나누고 나머지 어쩌고 나오면 이게 쓰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죠? 자, 얼마나 갔지?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자, 기억나시나요? 임의의는 뭐로 같이 봐라? 뭐랑 같은 거로 봐라? 모든이랑 같은 걸로 봐라. 자, 문제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이러면 항등식의 느낌이 조금 더 확 오시게 되죠. 왜? 항등식이라는 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항등식이다. 근데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요건 느낌이 잘 안 와요. 왜? 우리가 임의의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의의는 그냥 뭐로 바꿔서 읽어버려라? 모든으로 바꿔서 읽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려면 ABC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항등식 문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법을 쓸지 대입법을 쓸지를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하시는 것은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을 비교를 해볼라 치니까 정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아,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x제곱 x 상수, x제곱 상수.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막 x제곱 x 상수, x제곱 x, x제곱 x 상수 막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돼 있어. 그럼 그거 언제 정리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수치대입법을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자, 비교해 봅시다. x제곱과 x제곱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차의 개수 마이너스 3a 플러스 c랑 1차 없네요. 그럼 얼마예요? 0이죠. 1차의 개수 비교하셨고요. 상수 비교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가 마이너스 6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C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지금 0이 돼야 되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자, A가 2입니다. 그러면 B는 3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A랑 B랑 C랑 다 더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 이것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끝났죠? 항등식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더 뭐라고요?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 이걸 좀 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어쨌든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서 비교법을 쓸 거냐, 대입법을 쓸 거냐라는 건데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막 흩어져 있어. 이거 정리하려니까 귀찮아. 그쵸?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자? 대입법을 쓰자. 그럼 대입할 때 뭘 하면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지만 잘 대입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아이씨, 대입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보여? 3분의 1이 보이셔야 돼요. 3분의 1. 무조건 3분의 1을 대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0이 되게끔 하는 거, 0이 되게끔 하는 x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결국 시험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는 3분의 1 집어넣으려니까 얘도 그지 같아. 얘는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어야 돼. 얘가 0이 되게끔 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지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비교법으로 풀어도 그지 같고 대입법으로 풀어도 그지 같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푸세요. 아무거나. 나는 이제 대입법으로 풀 거예요. 근데 대입법으로 풀 건데 3분의 1 대입 안 할 거예요. 그냥 0 대입할래요.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3분의 1,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닙니다. 난 0 대입할 거예요.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a가 되죠. 자, 0 대입하시면 3b가 됩니다. 0 대입하시면 9 나오죠. 시간 하나 떴잖아요. 그쵸? 이번엔 뭐 대입하죠? 1 대입하죠. 1 대입하시면 2a 되겠고요. 1 대입하면 5b 되겠네요. 1 대입하면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식 2배 해주시고 아래 위로 더하시면서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연립을 못 하시는 친구들이 분명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친구들 중에서 있을 거라고. 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요거 안 되시는 친구들은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특공대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되나요?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아닌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 중에서 요게 안 되는 친구는 얼른 EBS 강좌 들어가셔서 중학교 2학년 파트인 연립방정식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내가 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했었습니다. 그쵸? 보고 오셨다라면 따라올 거고 귀찮아 다음에 보지 뭐 하고 오셨으면은 또 여기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내가 보라 그랬는데 귀찮아 하고 넘어가시면 내일 또 그 다음날도 계속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요거 가관법 안 되시면 대입법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관법만 한 10분에 30분 정도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랬죠.
예, 연습을 해서 오셔야 고등수학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더하면 사라지고 더하면 11b 더하면 22 그래서 b는 2 b가 2니까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을래요. 그래서 2 집어넣으면 6 넘어가면 3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푸는 거나 비교법으로 푸는 거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넘어가지요. 자, 밑에 딸린 유제 문제 풀어주시고요. 특히 유제 2-2번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뭐에 대한? K에 대한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시고 K를 문자처럼 X처럼 사용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계속 진행하도록 하지요. 얼마나 남았지? 한 10분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그쵸? 10분 정도? 항등식은 끝내야 되는데. 끝나겠네요. 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세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등식이에요. 뭐, 말 다 했잖아요. 그쵸? 그냥 뭐, 비교법으로 풀지, 대입법으로 풀지, 그거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고민 어떻게 하냐? 정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쵸? 막 풀어 분배하시고 하셔야 x제곱 나오고 x 나오고 상수 나오고 분배하셔야 x제곱 나오고 x 나오고 x제곱 나오고 x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 정리를 하셔야 비로소 얘랑 이제 정리가 가능하다,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리할 시간에 뭘 한다? 대입한다 라는 거죠.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지만 잘 대입하면 더 잘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대입할 거냐? 가능하면 0이 되는 x를 대입하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까 좀 전에 바로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0이 되는 x를 봤더니 그지 같았어. 그치? 예,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걸 대입했는데, 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이 되게끔한 x가 얼마죠? 1입니다. 얘가 0이 되는 x는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0이 되는 x는 얼마죠? 0입니다. 0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래서 대입하는 값들이 깔끔하기 때문에 대입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겠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할 건데 얘가 0이 되니까 사라져버리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할 건데 얘가 0이 되니까 사라져버리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시게 되면 2b가 되네. 그래서 0은 2b래. 그래서 b는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x에다 1을 대입해보죠. 1. 그러면 3 플러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제 1 대입하면 0 되면서 다 사라지고요. 1 대입하시면은 2b네. 이게 미안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저 새끼 미쳤나? 왜 갑자기 B를 쓰지? C를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신 친구는 수업을 잘 따라오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그렇네? 그래서 B가 0이네? 이렇게 따라오신 친구는 지금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일부러 틀린 거죠, 내가. 일부러 틀렸어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미안합니다.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 넣으면 C가 0이었어요. 그 다음, 요거 이제 2는 2B, B는 1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0을 넣어볼게요. 0 넣으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다가 0 넣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0 넣으면 0 돼버립니다. 0 넣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0 넣으시면 0이 되겠죠. 그래서 A가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뭐 어느 정도 눈치채신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앞에 문제에서는 x를 뭐 2개 넣기도 하고 지금 문제에서는 x를 3개 넣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무조건 0이 되게끔 하는 거 다 차단해서 다 집어넣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문자가 몇 개죠? 3개죠. 그럼 힌트가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해요. 힌트가 3개 필요하니까 3개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아마 A와 B 2개의 문자를 구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2개만 넣었을 거고. 그랬더니 답 나오고. 뭐 그런 거죠. 됐어요. 자, 그럼 2번입니다. 다음 식 f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비교법을 쓸 수도 없어요. 왜? 이 식이 몇 차인 건 알아요? 3차인 건 알아요. 그렇죠? 왜? 얘가 1차, 얘가 1차. 그리고 우변은 5차. 그럼 얘가 3차여야 총 5차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3차인 건 알겠는데 그 3차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비교법을 푸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대입법을 푸셔야 됩니다. 쌤, 그럼 얘는 5차인데, 그러면, 몇 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몇 개예요? 2개, A, B 2개 구하라잖아. 그러니까 몇 개 집어넣으면 돼? 2개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0이 되게끔 한 X, 몇 개만 찾아내시면 돼? 2개만 찾아내시면 돼. 얼마? 1. 뭘 보고? 얘 보고. X 얼마? 마이너스 2. 뭐 보고? 얘 보고. 자, 1 넣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다가만 1 넣으시는 친구가 있어요. 혹은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만 1을 넣어서 왼쪽에 있는 식은 0이라고 쓰고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는 x를 쓰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x나 오른쪽에 있는 x나 같은 x입니다. 차별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1 넣었으면 여기다가도 1을 넣으셔서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b 이렇게 돼야 돼요. 는 넘겨서 마이너스 3. 자, 이번에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은 얘 때문에 0이 되겠죠. 좌변은. 우변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4a.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6이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36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2개의 힌트에서 식이 2개가 나왔죠? 이제 이거 뭐 할 거야? 또 연립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안 되시는 친구는 얼른 연립방정식 공부하고 오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13 되겠고 여기서 구한 거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A가 13 집어넣으시면 B가 마이너스 16 되는 것까지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밑에 유제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수예제 3번. 지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수업을 한번 잘라서 진행했더니 감이 안 오네.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들이셔서 항등식까지는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요 문제까지만 풀면 항등식이 끝나요. 자, 다음 항등식을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눈다잖아. 그쵸? 나눈다잖아. 나머지 얘기도 나오고, 그쵸? A는 BQ 플러스 R 떠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를 뭘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로 나누었더니 바로 1번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몫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적당히 아까 몫을 의미하는 문자가 A는 BQ 플러스 R에서 Q였어요. 그쵸? 그래서 Q를 쓰시되 다항식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일 것이라서 QX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1번 나누어 떨어지도록, 즉 나머지가 얼마? 0이 되도록 하는 두 상수 PQ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A는 BQ 플러스를 다 썼죠. R은 R, 나머지 자리에다가 0을 쓴 거고요. 자, 그러면은 보죠. 3차식은 2차식에다가 몇 차식을 곱하면 나오죠? 네, 1차식을 곱하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1차식일 거예요. 그럼 1차식의 대가리는 얼마일 거냐면은 1이겠죠. 그래서 1x가 올 겁니다. 그래야 x 세제곱이 만들어지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x 제곱을 만드는 애는 누구일 거냐면은 얘랑 상수, 여기 상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랑 얘 곱하고 x랑 x 곱해서 x 제곱의 개수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근데 요거 두 개 곱하시면 x 제곱이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3x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x 제곱이 만들어져야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4x 제곱 되려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를 먼저 볼까요? 상수를 만들어내는 조합은 요거 두 개의 곱이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4래. 아, 그러니까 Q가 1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P를 구하기 위해서 X를 만드는 조합을 찾으셔야죠. 요거 두 개 곱하시면 X 만들어지고요. 요거 두 개 곱하면 X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곱하시면 X고요. 곱하시면 마이너스 4X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 우리가 저기 앞에서 1단원에서 배웠었던 그 골라먹는 특정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했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P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물론 조금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문제 못 푸셔도 돼요. 이거 못 푸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었네 못 풀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는 BQ 플러스 R을 쓸 생각을 했느냐. 이거 나누었네. 나머지 A는 BQ 플러스 R 쓰면 되겠네. 그리고 아까 했었던 그거 Q 있었고 여기 여기에 뭐 있었고 여기 QX 있었고 이랬잖아요. 그쵸? 그거를 썼느냐 안 썼느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가 5x 플러스 4랍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를 뭘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로 나누었더니 몫은 언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언급을 안 하면 없다가 아니죠. 모른다. 그러니까 qx 이렇게 써주시고 나머지는 5x 플러스 4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반대편으로 넘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 자 5x가 넘으면서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래서 p 마이너스 5x 이렇게 묶이겠고요. 마이너스 4가 있는데 마이너스 4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 넘겨주고 남은 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얘가 몇 차가 될 것이다? 1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차의 대가리는 요거 두 개 곱해서 x 세제곱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에 오는 것은 1x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x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3을 만드는 조합은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곱해서 뭘 만들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까랑 똑같네요. 마이너스 4x제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상수항을 만들어내는 게 요 두 개의 조합이잖아요. 요거 8이 아니라 Q입니다. 자, 요거 두 개 곱하셔서 마이너스 8 나와야 되니까
Q가 2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이제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X를 만들어내는 조합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2개 곱하면 2X, 요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4X, 그래서 X의 개수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P-5랑 같아야 되니까 P가 3이 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역시 항등식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뭐 굳이 따지면은 항등식의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항등식 문제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는 그냥 나누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는 B표 플러스 R 문제예요. 독립시켜서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건 이제 가르친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르겠죠. 요거를 항등식 개념으로 굉장히 강조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나는 어쨌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유제 2-5번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고요. 자, 발전 예제입니다. 발전 예제 요거는 중요하긴 해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로 가시는 친구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느 학교라 그랬죠? 고잔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 이상, 고잔 이상의 고등학교를 진학하시게 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질문을 하시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 학교 학생이다 혹은 그 학교를 지원해서 갈 생각이 있다 그러시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질문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던가 아니면 그 학교를 갈 생각이 없던가 아니면 그 학교를 갈 거긴 한데 이 문제가 나오면 틀리겠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53페이지까지 진도 나왔고요.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아까 거기서 마무리한 53페이지였나요? 52페이지였나요? 어쨌든 거기까지 유제 밑에 딸려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연습 문제에서 숙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그 다음에 2-6번 2-6번까지만 푸시면 되겠네. 그 다음 B로 갑니다. 2-11, 2-12 2-12는 일단 빼셔도 되겠네요. 우리가 아까 제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13 푸시고요. 네, 여기까지 숙제로 나갑니다. 다른 문제들은 이제 안 풀 거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나머지 정리를 배운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로 숙제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